안녕하세요. 성경어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김정주입니다. 오늘은 잠실여고 1학년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5년차 고등 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성경어학원에서는 잠실여고, 양재고, 단대부고 내신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실여고 1등급 전략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잠실여고 국어 내신이 어렵다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정확하게 뭐가 어렵냐 하면은 첫 번째, 수능형 고난도 문항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기호 선택형 문항을 많이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실여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내신 공부할 때처럼 필수 개념 전체를 암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후에 수능식으로 사고하고 수능식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까지 꼭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 우선 문학부터 잠실여고 1등급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여고 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학 개념어를 끊어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문학 개념어를 끊어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 2, 3, 4, 5번 선지를 보시면 각 선지가 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슬래시 마크로 끊어놓은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슬래시 표시로 끊어놓은 것처럼 각 선지를 두 번에 걸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A는 B와 달리, A는 B와 달리, A와 B는 모두 이런 식으로 각 선지마다 A와 B 두 작품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학생들은 선지 하나를 판단할 때 4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선지 5개를 모두 판단하려면 총 20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사고 과정을 늘림으로써 시간을 잡아먹고 학생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수능형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수능식 사고를 미리 익히게 해주시려는 학교 선생님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법입니다. 문학은 제가 한 문제를 20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문법은 훨씬 심해집니다. 우선 보기를 활용한 수능형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조금 쉽게 돕기 위해서 자세한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때 음운변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밥이 왜 국밥으로 발음이 나느냐 이런 걸 배우는 부분인데요. 니은 선지에 있는 호박잎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호박잎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비음화, 니은청과 평파열음화가 일어나서 호박잎으로 발음된다 라고 가르치고요. 시험 문제에서 똑같이 출제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호박잎이 호박잎으로 발음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만 생각하고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잠실여고 같은 경우에는 니은 선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박잎과 닳는다는 모두 좋은 방법이 2번씩 바뀌었다. 즉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 문제를 마주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호박잎이라고 하는 단어에 비음화와 니은청과 평파열음화가 일어났었지 라고 하는 한 번의 사고 과정 뒤에 비음화는 좋은 방법이 바뀌었네, 니은청과는 아예 좋은 방법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네, 평파열음화는 좋은 방법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네 라고 하는 3번의 사고 과정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호박잎은 좋은 방법이 2번 바뀐 게 아니네 라고 하는 총 5번의 사고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그런데 니은 선지에서는 호박잎과 닳는다 두 단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은 니은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총 10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총 60번의 세부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선지 선택형 문항이 아니라 기호 선택형 문항이기 때문에 그 60번의 사고 과정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고를 잘못하게 되면은 5번 문제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전체 시험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변별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지문은 작년 잠실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함께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왼쪽 지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1월 고1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이고요. 오른쪽 지문은
2023년 3월 고1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기 때문에 지문 자체의 난이도도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지문 내용을 보기와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하는 수능형 문항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 자체도 어려운데 문제도 어렵다, 따라서 독서 자체도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잠실여고 1학년 시험이 어렵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고등국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잠실여고 출제 경향을 설명드릴 때 문학, 문법, 독서로 나누어서 설명드린 것을 파악하셨을 텐데요. 자, 그 이유는 고등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세 가지의 큰 영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나 소설 같은 감상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문법은 국어의 규칙, 화법은 올바른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비문학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같이 전문적인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이 세 영역은 사실은 거의 다른 과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잠실여고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원그래프는 제가 작년에 잠실여고에서 출제된 1학년 문제들을 문법, 문학, 독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비율을 계산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위를 보시면은 잠실여고 1학년 전체 시험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문법, 화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로 분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잠실여고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등급별로 어떠한 핵심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2등급 전략입니다.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문학 더 기초를 잡고 가야 합니다. 개념과 문제로 나누어 보면 개념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공부할 때 교과서와 외부 지문의 내용을 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문학 개념어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이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의식적으로 끊어서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의식적으로 끊어서 판단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실제 시험에서 긴장된 상태에서는 문장을 통째로 감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할 때 의식적으로 끊어서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문학 준비를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1등급 전략입니다. 문학을 통해서 2등급 정도에 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쌓았다 라고 하면은 문법 공부를 해야 할 텐데요. 잠실여고는 문법이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우선 개념을 공부할 때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법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데요. 특히 학교 프린터에서는 교과서 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학교 프린트의 문법 내용을 전부 알고 있어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풀 때는 암기한 내용을 단순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잠실여고에서는 단순 확인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 더, 20번 더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문법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여러 번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연습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독서까지 마스터해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능 독서 독해법을 학습해야 하고요. 절대로 교과서 이론 독해법을 연습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수능 독서 독해법과 교과서 이론 독해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해주면 쉬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교과서에서는 문장 자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분석합니다. 반면에 수능에서는 그 문장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를 해서 문제에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식으로 이 문장에서는 대조가 쓰였어, 이 문장에서는 열거가 쓰였어, 이 문장에서는 예시가 쓰였어, 이런 식으로 독해하면 안 되고요. 그냥 정확하게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각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반복하고 변형 문제를 연습함으로써 보기 형태로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잠실여고 1등급 서술형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 슬라이드에서 서술형, 단답형 문항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까지 잠실여고의 서술형 문항은 전부 다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내용도 교과서에서 꼭 알아야 할, 흔히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착실히 한 학생이라면은 모두 맞출 수 있는 단답형 문항으로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개정교육과정 이후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 개정교육과정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학교에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늘리라는 지침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잠실여고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반영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경향이 서술형을 늘려가고 단답형을 줄여가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단답형으로만 출제되었지만 언제 서술형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쓰는 서술형 문제까지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잠실여고 1학년 1학기 타임라인입니다. 왼쪽에 있는 파랗게 마킹된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프리내신이 총 2회 진행되고요.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본내신 중간고사 대비가 6+ 직전 총정리 1회 해서 총 7회 진행되게 됩니다. 프리내신 때는요, 잠실여고의 2개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문학, 문법, 독서 영역에 대한 개별적인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시간대 프리 잠실고사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간고사 기간 때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3회 진행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내신 커리큘럼입니다. 프리내신 1주차 수업에는 제가 잠실여고 국어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잠실여고에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되는 문학과 독서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진행된 각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은 개념어 복습 문학, 독서는 수능형 독해 문학, 어휘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2022년 개정교과서 잠실여고에서는 천재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해당 교과서에 나와 있는 100개의 어휘에 대해서 암기 과제가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2주차 때는 1주차 때 수업하고 과제 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프리 잠실고사가 진행되는데요. 프리 잠실고사에서는 1주차 내용을 기출을 먼저 학생들이 푼 이후에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이때 학생들은 프리 잠실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예상 등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출문항 구성은 총 20문항인데요. 잠실여고의 지금까지의 출제 비율에 맞춰서 문학 12문항, 수어 6문항, 단어 2문항 이렇게 기출 문제가 구성이 될 거고요. 치약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 피드백과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2주차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규내신 커리큘럼입니다. 1주차부터 6차까지의 수업 내용, 그리고 직전 총정리 수업 내용은 부교재 채택 여부나 외부 지문 여부와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파랗게 마킹되어 있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에 주목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3주차에 한 번, 5주차에 한 번, 직전 총정리 때 한 번, 총 3번의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은 1주차부터 직전 총정리까지 7주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험지는 제가 실제로 잠실여고에 출제되는 시험 형식과 내용에 맞춰 만든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시험지인데요. 학생들이 미리 중간고사 시험지와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익숙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경국어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일 수업이 끝난 후에 학부모님께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수업 내용, 진도 상황, 학생이 수행한 리뷰 테스트, 과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직접 피드백을 작성한 내용과 함께 당일에 문자가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리닉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테스트나 과제가 미흡한 학생의 경우에는 클리닉을 의무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 학원 일정이 있을 경우에도 관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카톡이나 줌을 통해서 미흡했던 테스트나 과제 내용을 100% 완수할 수 있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테스트도 잘 받고 과제도 잘한 학생이지만 불안하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추가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암기와 문제 자료가 잠실여고 스타일에 맞추어서 무한으로 제공되고요. 서술형, 단답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대1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상시 질문을 받고 있으므로 바로바로 모르는 내용을 공부하고 학습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여고 1학년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프리내신은 3월 2일 일요일에 개강해서 총 2회 진행됩니다. 정규내신이 3월 16일 일요일에 개강해서 총 6+ 1회, 7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 반까지 진행되고 클리닉은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